자, 첫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급여가 너무 짠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현재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6,100달러고 지금 현재 일본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일본이 35,700. 일본 내려갔네요. 일본은 제가 알기로 4만 더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올라가고 일본은 내려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격차가 줄어들고 거기다가 최근 와가지고 역전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어떤 국민소득 어떻게 될까? 최근 자료 보니까 78,000달러.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이면 1억에 1억. 1억이 약간 좀 넘는 수준. 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 정도 돈 벌면 미국 가면 살면 되겠네. 미국은 1억 버는 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해서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십니까? 미국 사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1억 가지고는 돈 못 모은다. 택도 없다. 모자른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1억이면 억대 연봉이고 대한민국에서 억대 연봉 벌려면 몇 명 안 될 텐데 무슨 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은 억대 연봉이 많잖아요. 억대 연봉이 많은 대신에 그만큼 물가가 말도 안 돼 비싸요.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네. 미국은 지금 유례없는 그 인플레이션 겪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추기도 못 깁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오르는 정도지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의 햄버거 세트, 우리 햄버거 세트 있잖아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보통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사 먹으면 가장 싼 메뉴만 한 5,000원대도 살 수 있습니다. 5,000원 중반대 후반대. 가장 싼 거, 기본만 들어가 있는 거. 비싼 걸 하더라도 햄버거 세트가 10,000원 안 넘길 거예요. 한 7, 8,000원 돈? 그리고 점심 때 가면 더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카드 같은 이제 정리면 혜택 같은 것만 6,000원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얼마나 할까? 미국은 예전에 애틀란타 사시는 분이 그분 햄버거 집 했었거든요. 애틀란타 기준 햄버거 세트가 지금 18달러 합니다. 18달러. 18달러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한 24,000원 나올걸요 지금? 와, 24,000원 아니 25,000원이네요. 환율이 언제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면 햄버거 세트 먹는데 25,000원. 햄버거가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약간 우리나라 지금 분식이야 분식. 네. 보통 햄버거를 가지고 미국이 물가를 많이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미국에서 많이 먹는 그 국민 음식이고 보통 미국 서민들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햄버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맥 지수라고 이제 서민들의 어떤 그런 평균치에 재는 것도 있잖아요. 미국에 이게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절대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치면 동네 분식점 떡볶이 같은 겁니다. 떡볶이 순대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동네 떡볶이 순대 비싸죠, 여러분? 비싸지 않습니까? 미국은 더 합니다.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 햄버거를 정크푸드라고 해요. 정크푸드. 가장 이제 좀 빈곤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삼는다고 정크푸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은 치안이 안 좋다거나 가난한 동네일수록 햄버거 집이 약간 편의점만큼 많아요.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도 25,000원. 그리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라면, 신라면이 개당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개당 한 3,000원이에요. 번들 아닙니다. 5개짜리 묶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개당 3,000원. 먹태깡 얘기 나와서 물어보니까 먹태깡이 그 미국 현지에서 애틀란타 기준으로 한 3,800원 돈. 한 봉지. 지금 우리나라에 900원 합니다. 900원. 우리나라 진짜 마트 가면 900원 파네 먹태깡. 근데 미국 가면 똑같은 사이즈 3,800원. 물가가 한 3배 되게 비싸요, 여러분. 거기다 미국 가서 한식 먹자. 한식은 더 비싸. 한식은 그 정크푸드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네. 한식은요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그 오마카세입니다. 오마카세. 오마카세. 미국 가면 한식 먹잖아요. 밥도 정말 쥐똥만하게 줘요. 쪼매나게 줍니다. 제대로 먹으면 2분 시켜야 돼. 2분 시키면 한 60달러 나올걸요?
김치찌개는 우리나라 거의 뭐 도미노 피자보다 더 비쌀걸? 그 나라 가면. 아무튼 미국이 많이 버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적게 번다고 뭐 우리나라 못 사네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3만 중만 수준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나라들끼리 비교해보자고요. 우리나라 물가 절대 높은 나라 아닙니다. 전기 등 공공요금 비교해보자고요. 주거비 비교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비교적 물가가 높은 부분은 식품 쪽입니다. 그조차 좀 높은 편이지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공공요금은 비슷한 GDP 나라들 중에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이고 주거비도 이 정도면 낮은 편입니다. 세금도 정말 낮은 편입니다. 그럼 임금 수준이 낮은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서민 수준 생활이면 다른 나라 가면 비명을 지를 겁니다. 유럽, 미국, 일본은 사람들이 허세 없고 실용적이라 명품 관심이 없다고요. 차도 소형차 사고 참 여유가 없어서 그냥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답도 없이 높은 세금, 공공요금, 주거비 다 털리고 비자발적, 근검 절약하는 거란 말입니다. 유럽, 미국, 일본이 그런다고요? 뭐 그 중에서 미국이 그나마 덜하지만 우리나라가 해조선, 에휴 우물안 개구리 인증하는 겁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나은 건요 연금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하는 기간 연금 우리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많이 부어야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유럽 나라가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게 복지가 좋은 나라예요. 복지가 좋은 나라. 근데 이 복지가 좋은 나라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복지가 좋은 나라의 단어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젊을 때 돈이 없어 돈이 모아서 뭔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끌고 아니면 사업 같은 좀 번성하고 누구나 그런 이제 꿈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유럽에서 그게 꺾인다는 거죠. 예. 그런 건 꿈꾸기 힘들다는 겁니다. 너희들 늙어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게 해줄게. 대신에 자손 갈 생각은 하지마. 누리고 살 생각은 하지마. 넓은 집에 좋은 차 탈 생각하지마. 세금 떼거나 남는 그걸 어떻게든 먹고 살아. 이거예요. 한국 사람 적응 못합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성취욕이나 무력이 강하거든.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유럽과 살락가 못 삽니다. 이게 못 살아요. 유럽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야 굉장히 소박하다. 여기 있는 사람 너무 소박하다. 내가 막 드라마에 봤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런 말 하세요. 한국 사람보다 굉장히 작은 것에 만족하고 굉장히 적게 쓰는데? 그리고 유럽 가면 그런 걸 볼 수 없다고 하던데. 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왜 장 왕창 봐가지고 뭐 차에 싣고 간다거나 아니면 비닐 이제 큰 봉지 같은 데다가 잔뜩 사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양가득 지고 가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그거 볼 수 없대. 왜냐 항상 단품으로 삽니다. 단품으로. 그때 필요한 걸 단품으로 사요. 예. 우리나라처럼 막 왜 다이소나 아니면 이제 이마트 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박스 이렇게 테이프 쳐가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 종량제 뭐 뒤에 있죠. 한 50m에다가 보통 요즘에 비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정도 사가지고 거기 담잖아. 50m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라면 넣고 뭐 고기 사고 막 지렁이 들고 가는. 한국 이게 전형적이잖아, 맞죠? 뭐 주부님들이 아니면 이제 뭐 자취하시는 분들 이렇게 사가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면 가족 단위로. 일본이나 이제 일본에서도 많이 있고 일본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유럽에서 볼 수가 없대. 유럽에서 항상 그냥 뭐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제 자급자족하는. 검소 절약하는 걸 따지면 일본인들이 세계 최강이죠. 근데 일본은요 원래 검소하고 절약을 잘한다기보다는 국민적으로 검소 절약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검소 절약이 몸에 배이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자기가 일평생 받을 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딱 총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총합이 있죠. 그 총량. 내가 직장 들어가서 정년퇴직까지 받을 수 있는 당을 그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딱 입력하고 삽니다. 그게 가능해요. 왜냐? 일본은 성장이 안 되고 이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얼마 받을지 다 안답니다. 계산하는 것도 나와 있고 세금도 거의 비슷해. 나가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연금 내가 그만두면 얼마 나갈지 얼마 나갈지 내가 퇴직하고 나서 얼마 받을지 내가 지금 다녀서 회사 정년 때까지 벌 수 있는 양 있죠. 세금 떼고 이제 받을 수 있는 돈 이것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돈에 맞게 집을 사고 그 돈에 맞게 대출 받고 그 돈에 맞게 차를 굴리고 그 돈에 맞게 신용품 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왜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일본은 그런 거예요. 뭔가 여기서 나아진다는 희망을 가지는 게 불가능해요. 나라 자체가. 특히 서민들은 그게 불가능해. 서민들은 딱 들어가면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고 치면 정년 보장되니까. 일본 회사들은 고용보장 다 되잖아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잘 안 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정년까지 일한다고 했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이 정도 되고 세금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살아야겠다. 근데 이렇게 맞춰 살려고 하니까 누리고 살면 안 돼. 한국처럼 뭐 여행도 가고 뭐 쇼핑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아 그래 딱 생활비 이만큼만 쓰고 아껴 써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 이게 딱 입력이 돼 있어요. 남들 여하튼 간에 어느 회사 다니면 몇 살까지 일하고 얼마 받고. 근데 이게 내가 집을 그럼 여기 맞게 집을 사요. 집을 살 때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에 맞게 집을 사는 거야. 대출도 거기에 맞게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넓은 집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넓은 집 가고 싶지. 근데 내가 지금 회사 다니면서 벌 수 있는 그 총량을 생각했을 경우 내가 넓은 집 값이 못 갚는다는 거야. 이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는 게 10평대 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좁은 집 사는데 공간은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돈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니멀 라이프를 하는 겁니다. 미니멀 라이프. 생존이 생존. 무슨 뭐 인테리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남들한테 잘 보이고 예뻐 보이고 뭐 인스타그램 올리려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제 철저하게 생존이야. 왜냐? 이렇게 안 살면 이 좁은 집에서 남은 가족도 생활할 수 없고 그리고 나오는 돈이 뻔하기 때문에 쓸 돈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한 공간 많이 확보하자. 그리고 가구 같은 거로 공간 채우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짱구로 못 말려. 그 짱구가 사는 집도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객관적으로 일본에서는. 그 짱구 아빠 그 보면 있잖아요. 그 현실 고증한 게 있거든요. 일본에서 평균 월급. 대기업이 대기업. 짱구 아빠. 능력 없는 사람 나오잖아.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히로시 그 아저씨 평범한 아저씨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그 정원 딸리고 담장 있고 복층주택 그런 거 살려면 어지간한 회사 다녀서는 안 돼. 거기도 외벌이잖아, 외벌이. 짱구 아빠 그 짱구 아빠 보더라도 그 히로시 그 아저씨 이제 외벌이잖아요. 혼자서 먹여 살리잖아. 4인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뭐냐 악영 둘리 아세요? 악영 둘리. 그 고길동 집 아십니까? 그 집도 여러분 상류층이야 상류층. 아이고 둘리 기억나시면 그 대가족이 대가족. 고길동 아저씨에다가 마누라에다가 그 3남매 거기도 그 공용 그 친구들까지 방 엄청 많아요. 집도 넓고 내가 봤을 때는 집 면적만 주거 면적만 복층을 해가지고 60평 넘을걸. 60평 넘는 데다가 마당까지 한 100평대 중반이야. 서울에 그 정도 집이면요 한 20장 줘야 되고 20장. 여러분 주택 엄청 비쌉니다. 서울 같은데 그런 집 살려면. 아 그런 집 여러분 생각보다 복층집도 비쌉니다. 마당 딸린 집 비싸요. 대구 같은 데도 한번 보잖아요. 10장 넘어 여러분. 비싸요 여러분. 진짜 비싸요. 사람들이 주택을 들어가기 싫은 게 아니라 찾아보면 비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좀 관리 잘 돼 있고 목 좋은 데 비쌉니다. 좀 이렇게 좀 컨디션 좋은 데는. 주택도 편차가 심하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아끼고 살면, 사치 안 부리고 살면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만 가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요. 그리고 낭비하지 말자고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